3. 연변대 강맹산 교수의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 1. 연변대 역사 연구의 위기와 대책. 앞에서 보았듯이 일찍이 조선사 연구회를 비롯하여 고구리 문제에 대한 것은 연변대학 역사학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곧 고구리사는 조선 고대사라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연변대학의 한족 교수인 유자민이 1996년 고구리 문제만을 다룬 고구리 역사 연구를 내면서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를 들고 나오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1996년 사회과학원이 국책으로 고구리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곤란한 입장에 선 것이 연변대학이다. 그에 나온 유자민의 책에 서문을 써주고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출판까지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관련 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1997년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강역연구중심이 설립되었고 1999년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우리 학교 중심이 연합하여 중국 변강지구 역사와 사회연구 동북공작참을 정식 발족하여 동북지구의 역사와 현상 연구를 추진하고 정부 부문을 위해서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했고 정보 자료 방면에서도 널리 학술 연구자들을 위하여 일했다. 이 연구에 20명 남짓한 과제 연구 그룹의 학술위원회, 연변대학의 박문일 연변대학교 교장과 유자민 교수가 참여하면서 연변대학은 고구리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1998년 1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전국 단위로 열린 첫 번째 학술 토론회에 고구리는 한국 조선의 역사라고 주장했던 박문일, 강맹산, 김광수 같은 연변대학 학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해방 이후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라는 등식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던 연변대학의 학술 연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 발표를 피했다고 보아야 한다. 1998년 중국 동북지방사 학술 토론회에서 고조선, 고구리, 백두산, 조선족과 고구리의 관계 같은 문제에 대한 표준 연구 지침을 제시한 뒤 연변대학으로서는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조선족 전체에 대한 문제이고 연변대학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이므로 연변대 관련 학자들은 그야말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발표한 강맹산의 고구리 귀속 문제가 연변대 관련 교수들이 고심해서 만들어낸 답이었다고 본다. 2. 연변대 강맹산 교수의 고구리사 귀속 문제. 강 교수는 고구리사 귀속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우리나라의 평등과 상호 이익이라는 원칙에서 국제법이 정한 지금의 국경에 따라야 한다. 곧 지금의 국경선에 따라 그 안에 있는 예와 지금의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에 속하는 것이다. 2. 고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어느 지방에 있는가를 가지고 다시 말해 오늘날 국경에 따라 귀속을 정해야 한다. 3. 민족의 혈연 관계와 문화의 계승성, 즉 고대 민족과 현대 민족 사이의 혈연 관계와 문화적 계승성의 유무. 4. 역대 중앙왕조와 변강이나 지방왕조의 관계, 즉 중앙왕조와 지방왕조는 종속관계가 존재했는가 아닌가의 여부.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강 교수는 고구리사의 귀속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어나간다. 1. 현재 국경을 기준으로 고구리는 중조 양국의 판도에 걸쳐 있다. 고구리는 우리나라 만주에서 기원해 나라를 세운 뒤 우리나라 만주에서 발전하여 우리나라 동북지구에서 영토를 확대했다. 고구리가 확장하고 발전하면서 일찍이 고구리는 지금의 조선의 북부 영토를 차지하고 4세기 중엽 이후 고구리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 조선 반도 중북부 지역을 차지했다. 2. 고구리 건국 이후 460몇 년 동안 고구리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은 우리나라 만주로 고구리사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한다. 427년 고구리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조선반도로 옮겨가 240몇 년 동안 고구리 중심은 조선반도에 있었는데 고구리사 전체의 3분의 1 기간이다. 3. 고구리가 멸망한 뒤 중원, 신라, 돌걸, 말갈로 들어갔는데 중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한족,
신라로 들어간 사람은 조선족, 돌궐로 간 사람은 몽골족, 말갈로 들어간 사람은 만주족이 되었다. 고대 고구리족과 오늘날 우리나라 한족, 만주족, 몽골족과는 혈연 관계가 있고 또 조선반도의 조선족도 혈연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동북 지역의 만주족과 몽골족은 고구리 문화를 계승했고 조선 민족도 문화를 계승했다. 4. 고구리가 세워진 뒤 705년 동안 고구리와 중원 왕조는 모두 조공과 책봉 관계였다. 고구리족은 우리나라 동북에서 기원, 우리나라 동북 지역의 고대 왕조를 건립하여 현대 친화 민족과 혈연 관계가 있는 고대 중원 왕조의 번속이므로 우선은 친화를 이루는 부분이고 친화 변강의 소수 민족 왕조다. 복잡하고 긴 역사 발전 과정에서 중과 외의 개념도 부단히 변화하여 어떤 역사 단계는 외의 민족과 지역에 속하고 어떤 역사 단계에서는 또 중화민족 속에 융합한다. 반대로 한때 이미 중에 속한 민족과 지역이 일정한 역사 조건 아래서 다시 외로 출현한다. 친화 역사에서 특히 수당 이후 동아시아의 일부 나라인 신라 백제, 그 뒤 이어지는 고리 조선과 일본은 고구리와 마찬가지로 고대 중화 체제의 일원으로 중원 왕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나라들은 비록 중원 왕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모두 외국이었다. 그러므로 조공과 책봉만 가지고 중과 외를 나누는 유일한 표준이 될 수 없다. 이처럼 고구리사는 먼저 친화 역사에 속했지만 고구리사는 또 조선 역사에 속했다. 위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결론적으로 고구리는 먼저 친화사이고 그 다음 조선사이므로 고구리사는 한 역사를 두 나라가 함께 쓰기를 해야 한다. 한 역사를 두 나라가 함께 쓰기는 결코 필자가 만든 새로운 관점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일찍이 이 원칙을 가지고 역사를 썼다.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미 고구리사는 우리나라 동북지방사에 속하고 또 조선사에 속한다는 한 역사로 두 나라 함께 쓰기로 보았다. 이것은 완전히 역사적 사실에 들어맞는다. 세계사와 친화사를 펴보면 원조사처럼 한 역사로 두 나라 함께 쓰기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원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주요한 왕조 가운데 하나로 친화사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다. 다만 몽골인민공화국의 원조사를 자기 국가 역사로서 본국사에 써넣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구리사와 마찬가지로 원조사도 한 역사로 두 나라 함께 쓰기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강민산의 논문을 간추려본 결과 연변대학 역사연구학자들의 고뇌에 찬 변신을 읽어낼 수 있었다. 강맹산이 1979년 처음 발표한 논문이 고구리 역사의 귀속 문제였다. 물론 이때 고구리는 조선사였다. 20년 뒤인 1999년 고구리 역사의 귀속 문제라는 같은 제목으로 쓴 논문에서는 한 역사로 두 나라 함께 쓰기로 논지를 바꾸어야 했다. 이 논문은 동북민족과 강역연구 동태에 처음 발표된다.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동북민족과 강역연구 동태는 동북공정 전진기지 동북변강지구 역사사회연구 동북공작참에서 낸 학술지로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강역연구중심과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한 부정기 과학연구정보 내부 참고용으로 기관의 간부들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비밀리에 돌려보는 특별한 잡지다. 이 잡지의 편집집만 보아도 맨 머리에 마대정이 고문으로 있다. 여기에 연변대학이 고구리 역사의 귀속 문제를 발표한 것은 중국 공산당과 국경 문제를 다루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에 고구리 정체성에 대한 연변대학의 바뀐 입장을 제출하였고 중국 공산당도 여기까지는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1999년 7월 24일에서 27일 열린 전국 1차 동북민족과 강역학술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그해 말 연변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동강학간에 공식적으로 실린 뒤 2000년 발행된 흑토지의 고대 문명과 고구리 귀속 문제에 계속 실려 연변대학의 고구리사 입장은 한 역사로 두 나라 함께 쓰기라는 것을 못 박았다.
그 뒤 연변대 사학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기준을 넘는 논문을 쓸 수 없었으리라고 보며 강맹산 교수는 다시 다른 논문을 쓰지 못하고 2002년 세상을 떴다. 4. 장벽파의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에 대한 비판. 강맹산의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가 비공개 학술지인 동북민족과 강역연구동태에 발표되자마자 1999년 7월 24일에서 27일 열린 전국 1차 동북민족과 강역학술 토론회에서 장벽파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다. 첫째, 복잡한 역사 강역을 간단히 만들어 한 칼에 베듯이 한 것은 반드시 연구를 잘못된 영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 고구리가 중조 두 나라의 고대 국가라는 강맹산의 주장에 대해 이런 고구리 정권을 이웃나라라고 떼어주는 것을 중화 역사 강역의 표준에서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중화 역사의 강역을 동태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 뒤 고구리를 스스로 동태적,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기자조선은 주나라의 신하국가였고 위시조선은 한 무제가 멸하여 사군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하거나 1840년대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중화 역사 강역의 발전과 변화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중화민족 다원 통일체의 역사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학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둘째, 427년 고구리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뒤는 문화 중심이 조선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조선사라고 한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 주장에 대해 그런 관점은 정확하지도 역사적 사실에 들어맞지도 않으며 역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비판한다. 한당 시기 반도에 있는 평양은 본디 한해 낙랑군 위시조선이 정변을 일으켜 기시조선을 뒤집고 기시조선의 예터를 점유하였으며 위시조선은 한해 외신이 되어 동북지국의 속국이었다. 한 무제가 위시조선을 멸하고 그 땅에 한해 사군을 세울 때 평양은 낙랑군 안에 있었다. 미천왕 14년 겨울 10월 낙랑군을 쳐서 남녀 2,000명 넘게 포로로 잡았다. 장수왕 15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했다. 이 시기 평양은 아직 한위 낙랑군의 강역 안에 있었다. 또 313년 고구리가 점거한 것은 중화 강역 아니었다. 586년 장안성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그 위치는 대동강 유역으로 모두 한나라 낙랑군 강역 아니다. 당 고종이 고구리를 멸하고 738년 신라 성덕왕 34년 폐강 이남의 땅을 조칙을 내려 하사했다. 이때부터 폐강 이남 땅이 신라 강역으로 들어갔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해 낙랑군이다. 중화 강역 안의 민족 지방 정권이 어떻게 변하여 이웃나라가 되고 어떻게 친화사가 변하여 조선사가 되겠는가. 아주 분명하게 이 논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 귀속과 강역 전개의 표준은 착오이고 중화 역사의 실제에 들어맞지 않는다.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 사관이나 사학의 원칙은 실제 사학 영역의 절충주의이다. 고구리는 먼저는 친화사일 뿐 아니라 427년 수도를 옮긴 평양은 위시조선 강역 안에 있던 속국이고 주 진나라의 신하로 복종한 기자조선 강역 안에 있었다. 또한 이것은 중화 역사 강역 안에서 고구리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중화 역사 강역 안에 정치 문화 중심이 동으로 옮겨간 것이고 그 민족의 속성과 정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중화 민족의 지방 지역 정권에 속했다. 장벽파는 하얼빈 사범대학 중문학과에서 가르치다 1985년부터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에서 근무했고 1994년 정년 퇴직하였다. 그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친화 문학을 전공하고 가르쳤지 역사학자도 아니고 고구리에 관한 연구 성과가 단 한 편도 없었다. 장벽파가 정년 퇴직하고 4년 뒤인 1998년에야 비로소 고구리 문화의 연원이란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다음 해에 고조선 고구리 연구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이란 논문을 쓰면서 고구리 발해 전문가로 등장한다. 그의 해박한 고전 해석 능력을 역사 침탈에 동원한 것이다.
이 논문도 강맹산의 논문처럼 비공개 학술지인 동북민족과 강역연구 동태에 똑같이 실렸는데 이때 강맹산의 논문을 보고 학술 토론회에서 강맹산의 논리를 철저하게 비판하는 방향으로 보강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은 늘 강맹산 논문과 나란히 흑토지의 고대 문명과 고구리 귀속 문제에 실려 강맹산의 논문을 저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5. 2000년 9차 5개년 계획 1차 역사 침탈의 결산 1. 9.5 계획에서 1차 역사 침탈을 마치고 2차 역사 침탈 계획 1996년부터 2000년까지 9차 5개년 동안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고구리 연구중심을 설립하고 동북사범대학의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지점을 만들어 용이 주도하게 9차 5개년 계획을 진행하여 성공리에 완성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9차 5개년 계획을 마친 변강사지 연구중심은 새롭게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계획을 수립한다. 10차와 11차 5개년 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이다. 변강사라는 새로운 전공 연구 분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연구 사업의 중점을 9차 5개년 계획에서 계획하여 확정한 바에 따라 기초 연구 위주로 하던 것을 차츰 기초 연구에서 응용 연구로 다 같이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계획을 밝힌다. 기초 연구 가운데 열점이 되고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3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헤이시아즈 선 문제, 탕누 오랑하이 문제, 남사군도 문제, 조어 열도 문제, 중조 국경 문제, 중인도 국경 문제 및 고구리 역사, 발해 역사 같은 방면의 연구를 계속 전개하고 동시에 역대 변강 정책에 관한 연구를 더 심화한다. 특히 응용 연구 가운데 현재 변강 사회의 안정에 관한 연구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며 신장의 사회 안정 유지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동북지구 운남과 남사군도 현상 문제를 연구해낸다. 기초 연구 분야에서 중조 국경 문제를 주요 국경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면서 고구리와 발해 역사 연구를 강화하고 동시에 응용 연구 부분에서도 만주 지역의 현상 문제를 깊이 연구해낸다는 계획이다. 2. 1차 고구리 역사 침탈의 완결판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총론 1. 단대사에 중국을 붙인 특별한 목적의 책 발행 앞절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는 국책으로 고구리 침탈을 기획하여 5년간 진행한 결과로 1차 역사 침탈을 마쳤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고구리사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총론이다. 우선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이란 책 이름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친하에는 당사, 남북조사, 송사 같은 한 단대사를 책으로 펴내면서 친하 당사, 친하 남북조사, 친하 송사라고 이름을 붙인 책은 없다. 자기 나라 단대사에다 다시 나라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한국 고구리사, 한국 신라사, 한국 고리사, 한국 조선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고구리사에는 친하 고구리 역사라는 매우 이례적인 이름을 붙였고 친하 국경 문제를 다루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변강사지 총서 가운데 하나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 침탈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은 이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3명이 쓴 것이다. 특히 마대정과 이대룡은 두 책에 모두 관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양보룡은 민족편만 담당하였다.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마대정과 이대룡은 모두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핵심 구성원이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모두 원래 만주 지방의 역사, 특히 고구리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아니다. 2. 고구리사 침탈의 기본 패러다임을 제공한 마대정. 마대정은 이 책의 머리말을 대신하여 고구리 역사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간추려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장을 한다. 1. 고구리는 우리나라 동북 역사의 소수민족 정권이다. 2.
고구리, 고리와 조선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에 사는 조선족은 이민 온 민족이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고구리를 조선 한국의 역사라고 써온 중화인민공화국의 교과서를 과감하게 비판하며 그런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고구리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며 한국사인 고리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조선족과의 차별화가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의 맨 마지막에 고구리 역사 연구 심화를 위한 소견을 통해 앞으로 고구리 연구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첫째, 고구리에 관한 자료의 고증, 분별과 연구 정보의 수집과 정리를 깊고 세밀하게 진행해야 한다. 둘째, 사고를 개척하고 중점을 파악하여 주제 선정을 최적화해야 한다. 셋째, 연구 역량을 조직하고 협조를 강화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우세가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연구 역량 조직 강화 문제를 논의하면서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구 태도를 요구한다. 더 앞선 해방사상은 여전히 고구리사 연구를 심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기에서 해방사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고구리사 연구자들이 실사구시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역사를 책임지는 과학적인 태도에 근거하여 고구리 역사 연구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논쟁이 많은 문제를 과감하게 연구하고 이전의 일부 대가 권위 있는 견해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다른 견해를 내놓고 논쟁을 벌여야만 인식의 비약과 연구 결과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학자들이 민감한 문제를 토론할 때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른바 연구하는 데 금지 구역이 없고 선전에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 지난 시절 대가나 권위 있는 전문가 연구도 과감하게 비판하여 새로운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한 것은 공산당이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난 대가들의 논리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한편 그처럼 어떤 문제이든 성향 없이 연구할 수 있지만 그 연구 결과를 정책에 적용하는 선전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정한 규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구리 역사 연구가 학술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영토와 국경 문제를 역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프로젝트를 담당해 5년간 모든 것을 검토, 기획한 마대정은 이 책에서 앞으로 고구리 연구의 범위, 논리,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지시한 것이다. 마치 고구리 연구에 대한 국정교과서와 같다.